쌤쥐의 정보 유출.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는 엔비디아에서 최근에 발표를 한 친구죠. 제슨 오린 나노 슈퍼라는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젠슨 황이라는 CEO가 자신의 어떤 GPU 칩을 오븐에 많이 구워서 이렇게 조그매졌다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세를 탄 친구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쉽게도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로 그 판매 문의를 드려봤는데 한 7월은 돼야 이 제품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구입은 못했고, 저는 다행히도인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제슨 오린 나노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 어, 한 1년 정도 전에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주고 제품을 구입했고요. 요거는 엔비디아 제슨 오린 나노는 네이버로 한번 제가 들어가서 검색을 해볼게요. 뭐 어떤 특정 업체를 홍보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업체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보면 되게 많은데요. 지금 여기 디바이스 마트라는 데서 예약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뭐 엄청 비싸네요. 66만 원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도 66만 원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 제가 살 때는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주고 샀어야 됐어요. 근데 성능 어느 정도 성능이 유지가 되는 그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친구였거든요. 이전에 제가 영상을 올렸던 제슨 나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성비 모델이었어요. 라즈베리 파이를 쓰던 분이 내가 딥러닝 관련 프로젝트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GPIO 같은 것들도 이용해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이 사실 가장 첫 번째가 제슨 나노였거든요. 근데 제슨 나노는 사실 아시다시피 단종이 되는 모델이죠.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큐 엔지니어링이라는 분의 사이트에서 어떤 사실은 패치된 어, jet팩을 다운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우분투도 20.4로 올려서 그 욜로 V8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엔비디아에서 나온 가장 최신의 제품입니다. 오린나노 슈퍼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슨 나노랑 다르게 SSD 마운트가 됩니다. 성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뭐 여러 가지 좀 볼게요. 성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퍼포먼스 67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슨 나노랑은 사실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성능이고요. 그리고 메모리 대역폭도 굉장히 넓어졌고, CPU 프리퀀시도 준수해서 사실 제가 지금 이걸 메인 컴퓨터로 쓰고 있거든요. 요 AI 개발을 할 때는. 그래서 충분히 괜찮은 모델이다라는 사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이 친구가 왜 뜨는지를 제가 나름의 또 저희 아이들한테도 또 학생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엣지 AI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아마 훈련을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 기계에 관심을 있으신 분들 혹은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얘를 이용해서 최종 엣지, 그러니까 말단에서 AI를 인퍼런스 하기 위함이지, 여기서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은 없단 말이에요. 트레이닝은 뭐 H100이나 뭐 A100이나 아니면 뭐 더 낮은 정도의 그래픽 카드 혹은 뭐 맥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트레이닝은 그 트레이닝된 최종 AI 모델을 바탕으로 AI 모델을 요 엣지 디바이스에서 인퍼런스만 시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정도의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가. 예를 들어 내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데 카메라가 장애물을 봤을 때 1초에 한 번씩 알려준다. 그러면은 1초 동안에 혹시나 벽에 박아버리면 박고 나서 삐 하고 알려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 실시간 인퍼런스,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그러니까 지연 시간이 짧은, 다른 말로 추론 시간이 짧은 AI 장비가 필요한데, 사실 우리한테 그게 엄청나게 고가였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에서 출시한 이 친구는 저희 학교에서도 지금 자율주행차를 제작하기 위해서 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실시간 판단을 하는데도 굉장히 준수한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여러 그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받은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순수하게 제가 사용을 해보고 나서 굉장히 적합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 Purchase Now를 눌러보시면 이 친구의 가격이 얼마에 출시를 했냐면, 어, 어디 갔죠? 그 전에 있나요? 여기 있네요. 네. 이게 249달러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세금 포함하면 한 40만 원 조금 넘어요. 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90만 원에 샀다 했죠. 80만 원에. 근데 지금 반값에
제 거보다 좋은 성능의 장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손 떨면서 샀었는데 지금은 사실 제슨 나노 살 정도면 살 수 있는 거죠. 제슨 나노가 구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영상 찍을 때만 해도 업체에서 판매를 많이 해줘서 제가 싸게 막 구하고 키트로 해서 50만 원대에 구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 돈을 줘도 못 구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 친구를 사보시는 게 어떤가. 근데 나중에 7월 이후에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문하실 분들은 미리 예약 주문해 놓으시면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영상은 제가 밑에 이제 하나씩 단계를 띄워 드릴 텐데 가장 처음에 제슨 나노를 이제 제슨 올인 나노를 시도해 보시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제슨 올인 나노로 충분히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권장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전문 AI 개발자는 아닙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정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고 또 요거를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엣지 AI라는 것들을 보여줘서 아이들의 굉장히 톡톡 튀는 어떤 문제 해결 능력들을 바탕으로 AI 기술로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피지컬 장치를 만들어주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사용을 해볼 예정이에요. 가장 먼저 일단 하셔야 될 거는 얘가 SSD가 지원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그냥 칩이거든요. 여기 위에 있는 거를 이제 엔비디아 올인 칩이고요. 요 밑에 있는 보드를 캐리어 보드라고 합니다. 요 두 개가 따로 팔아요. 근데 구매하실 때 디벨로퍼 키트를 사시면 요거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요 디벨로퍼 키트라고 지금 나와 있죠. 요 디벨로퍼 키트는 요 캐리어 보드랑 얘가 따로 오는 것이 아니고 같이 온다. 그게 249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혹시나 하다가 뭐 쇼트가 나거나 고장이 나면 보통 이 칩이 고장 나는 게 아니라 캐리어 보드가 고장 나기 때문에 캐리어 보드만 따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요 뒤편을 보시면 이게 지금 이 꼽을 이뭐 어떤 제가 이 제품을 만든 건 사실 아니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 얘는 여기 보시면 external 그 NVMe SSD 카드를 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SD 카드를 꼽으셔도 되는데 SD 카드가 느려요. 제가 해봤어요. 근데 너무 느리고 얘의 차고 넘치는 그 성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NVMe SSD를 사세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얘가 SSD 장치를 좀 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샀던 거는 뭘 샀냐면 SK 하이닉스에서 파는 P31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요걸 샀고요. 네, 이 친구입니다. P31 M.2 NVMe 1TB 이 제품을 샀으니까 쓰실 분들은 요거 쓰시면 잘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사셨다가 봉변을 당하는 것보다는 이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단 SSD는 구입하셨고요. 두 번째 이제 하셔야 될 게 얘에다가 그 디벨롭 키트이기 때문에 지금 OS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죠. OS를 제트팩 어떤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그 제트팩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 다운로드 SDK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제가 시행착오 겪어본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쭉 보면 여기 제트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설명드릴 거는 제트팩 6.2입니다. 가장 최신 버전으로 저는 설치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신 버전으로 해서 성공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SD 카드 같은 경우에 사용할 경우에는 요걸 이용하시면 여기 이미지 파일이 나옵니다. 요거를 그냥 플래시하면 돼요. 플래시를 하면 부팅 디스크를 만들어서 그 ISO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 SD 카드에 구우면 됩니다. 그게 쉬워요. 대신에 느려요. 저희가 지금 써볼 방식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그리고 NVMe SSD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NVIDIA SDK 매니저 이 친구밖에 안 돼요. 이거 들어가 볼게요. 요거를 하려면 일단은 제가 했던 시행착오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SDK 매니저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SDK 매니저 사이트로 이동이 돼요. 쓸데없는 창은 이제 좀 끄겠습니다. 좀 느리네요. 자, 이렇게 보면 문제가 우분투 파일 그리고 도커 이미지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윈도우에서 깔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요거가 저도 윈도우에서 되는 줄 알고 굉장히 많은 이제 부하가 걸렸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면 윈도우에서 일단은 설치할 수 있는 이 설치 파일이 없어요. 설치 파일이 없죠. 근데 윈도우에는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WSL이라는 가상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 윈도우는 있고 그 윈도우 안에 우분투 같은 다른 여러 가지 운영 체제를 깔아서
윈도우 위에 우분투를 까는,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인 거죠. 그런 형태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오류가 많이 나서 저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지금 제가 참고한 블로그는 이제 이렇게 쳤습니다. WSL 가상 머신으로 제슨 SDK 매니저 치면 여기 많은 선생님들이 글을 올려놓으셨어요. 저도 많은 분들의 글을 보고 했고요. 뭐 이분이 하실 때는 된 것 같은데 제가 할 때는 조금 쉽지 않았다. 이게 WSL 설치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SDK 매니저라는 게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고요. 이걸 하실 때도 막 이것저것 뭐 고민이 사실 많으실 텐데 이 제슨 올인 나노에 보면 C타입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 C타입 케이블이랑 내 컴퓨터에 있는 케이블이랑 연결을 해놓고 이걸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부팅할 수 있는 모드가 또 있습니다. 리커버리 모드. 그 리커버리 모드로 진입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핀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SDK 매니저에서 다 알려줍니다. 이 안에서 따라하면 돼요. 여기서 USB IPD라고 이 포트를 그러니까 윈도우에 꼽는 포트를 WSL 가상 환경의 포트로 연결해주는 장치인데요. 저걸 이용해서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커버리 버튼을 누르고 떼지 않은 상태로 파워 버튼 누른 다음 1, 2초를 뭐 초기화 모드로 진입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그대로 하시면은 파워 리커버리 모드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로 이걸 해야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어태치드, 디태치드, 어태치드, 디태치드 하면서 결국은 여기서 저는 에러가 나서 실패했습니다. 하다가 이거는 플래시 할 수 없다. 다시 롤백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한 3번 정도, 요거 한 번 하는데 한 2시간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날려먹고 제가 최종적으로 답을 찾은 걸 말씀드리면 우분투에서 설치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에 파티션 나누기 기능이 있죠. 그 파티션 나누기 기능을 이용해서 우분투를 아예 OS로 깔아버렸고요. 그 깐 상태에서 SDK 매니저를 했을 때 바로 됐습니다.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할 걸 그랬어요. 그래서 하시는 방법은 요걸 다운받으시고요. 요 우분투용을 우분투에서입니다. 우분투 다운받으실 때 22.04 버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왜냐면 18.04, 20.04, 22.04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넣었습니다. 22.04 버전으로 빌드했고요. 여기 버전이랑 빌드에다가 우분투 22.04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넣어주시면 끝이에요. 그럼 얘가 이걸 다운받겠죠. 그래서 이 다운받은 걸 바탕으로 해서 설치를 하게 되고요. 설치한 걸 바탕으로 SDK 매니저라고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아까 전에 보았던 그 SDK 매니저 창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흔히 이제 우분투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아 가지고 그 다운받은 파일을 C타입 케이블을 통해서 NVMe SSD에 계속 밀어 넣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어떤 창이 뜨냐면 여기 뭐 이분도 아까 여기 창에서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세팅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럼 거기다가 내가 하고자 하는 로그인 창을 이렇게 어떤 뭐 비밀번호는 뭘 할 거고 이런 거는 뭘 할 거다라고 비밀번호는 뭘 할 거다라고 입력을 하면 근데 그 입력하는 건 어디서 해야 되냐면 제슨 올인 나노의 모니터를 연결해서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 직접 하시고 나서 다시 우분투로 돌아오면 결론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우분투에서 요거 올인 나눔에서 키보드 입력해야 되는데 자꾸 내 우분투에서 입력을 하니까 에러가 나더라고요. 근데 뭐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디스플레이 DP 포트를 꼽아 보니까 우분투에서 제슨 나노에서 내 입력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영상 댓글에다 달아 드릴 테니까 그 시행착오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나면 저처럼 요런 이제 우분투 창이 뜨겠죠. 아무래도. 네, 여기 이제 우분투고요. 지금 빌드된 화면을 보시고 있는 거고 제가 가장 먼저 한 거는 JTAP 서비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JTAP 프로세스를 설치를 했고요. 제 걸 보여드리면 인포에 가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면 제트팩은 6.2 가장 최신 버전을 적용을 했고요. 우분투라고 되어 있고 제슨 올인 나노라고 잘 인식된 걸 볼 수 있고요. 쿠다가 12.6.68, 쿠다는 19.3.0.75, 뭐 텐서RT 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처음에 실행하시면 오픈CV 버전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고 쿠다가 노우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쿠다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실 장비를 쓰는 이유가 쿠다 쓰기 위함인데, 그러면은 나중에 또 토치 비전, 파이토치 버전 다 맞춰야 되죠. 그래서 좀 귀찮긴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다 맞춰 놓은 게, 미리 다 다운로드 받아 놓은 게 그 제트팩이니까, 그 제트팩 설치하시면 자동으로 그게 다 들어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게 끝나고 나시면 쿠다 오픈 CV 버전을 올려야 됩니다. 저는 4.10으로 했는데 요거를 잘 설명해 놓은 블로그가 여기 있습니다. Q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네덜란드의 컨설팅 회사래요. 여기 안에 가보시면 여기 제슨이라고 있고요. 그 안에 올인 나노란 탭이 있고, 여기서 오픈 CV를 누르시면 저처럼 이런 창이 뜹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어, 그 제트팩을 설치하고 나면 뜨는 장면인데요. 여기 보면 4.5.4에 노우라고 돼 있죠. 요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네, 요 쿠다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pip install opencv python 혹은 pip3 install opencv python 이렇게 치면 되는데, 이렇게 치면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오픈CV 버전이 안 맞아서요. 너무 최신 오픈CV는 또 쿠다 활성화가 또 안 됩니다. 그런 복잡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분들이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커맨드 형태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창이 이상하네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좀 먼저 버전은 좀 피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4.10.0 이걸 썼고요. 지금 여기 오타가 있네요. 여기는 4.10을 또 설치하고 있네요. 여기 4.11을 깐다고 해놓고, 그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걸 했어요. 요걸 이렇게 하면은 요 홈페이지 Q 엔지니어링 GitHub에서 파일을 가져오겠다. 그 다음에 권한 주고 실행하겠다. 요거 실행하면 한 3시간 5분 정도 걸립니다. 3시간 5분이 아니고 3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실행해놓고 주무시면 되고요. 끝나고 나시면 요거 실행하시고 요거 지워주시면 됩니다. 뭐 굳이 안 지우셔도 돼요. 저는 안 지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JTab을 다시 실행해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오픈CV에 4.10.0이라고 해서 쿠다 활성화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되어야만, 그리고 오픈CV 요 화면을 빌드하여야만 그 오픈CV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Gstream이라는 친구가 같이 설치가 됩니다. 걔가 설치가 되어야만 CLI 방식으로, 그 라인 방식이죠. 카메라 그 웹캠 하실 때 방식으로 캡처를 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왜 USB 웹캠만 쓰셔야 됩니다. USB 웹캠 같은 경우에 CPU 부하를 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가능하면 CLI 방식으로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끝나셨다 하시면 뭐 필요에 따라서 이건 닫겠습니다. 파이참 설치하시고요. 뭐 소니 필요하신 분들 설치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참으로 했습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 뭐 딱히 한 건 없고요. 제일 처음에 제가 했던 거는 그냥 간단하게 요 쿠다 테스트입니다. 요 쿠다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면, 저는 지금 이미 쿠다과 소치 버전을 맞춰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별 문제 없이 깔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true, all in one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no 이렇게 나오는 순간 멘붕입니다. 나 지금 뭐지? 이 GPU 엔비디아 걸 샀는데 나 지금 CPU로 이걸 돌리고 있는 건가? 이런 이제 의심이 드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이 그 울트라리틱스의 욜로이기 때문에, 욜로의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여기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네, 이 가이드 보이시죠? 가이드에 가면 엔비디아 제슨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적혀 있는 이 가이드라인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침인데요. 이 위에 보면 뭐 이분의 영상이 또 쭉 있고요. 여기 보면 인퍼런스당 어떤 장치별로 어떤 성능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건 사실 필요 없고요. 제트팩은 다 다운받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제슨 나노는 우리 지난 영상에서 제트팩 4를 썼죠. 근데 여기서는 제트팩 6까지 되기 때문에 제슨 오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쟁력이 그나마 있다. 가격 대비 굉장히 많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도커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개발 환경 처음에 구축할 때 내가 스스로 먼저 해보고 나중에 뭔가를 할 때 도커를 쓰는 걸 선호해서 도커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실제로 그냥 네이티브 인스톨레이션을 따라서 했고요. 여기 제트팩 6.1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냥 하셔도 되고요. 여기 위에 있는 업데이트 이런 건 하실 필요 없고 그냥 pip install ultralytics만 했습니다. 그렇게 실행하시면 걔가 막 알아서 뭔가를 막 깝니다. 네, 그때 아마 오픈CV 뭐 이런 것들 온갖 거 다 깔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리부팅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쿠다와 좀 이게 매칭이 잘 되는 토치, 그리고 토치 비전을 깔아줘야 됩니다.
요 토치와 토치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 하시면은 여기 들어가시면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싹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요 명령어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이 토치는 2.5.0, 토치 비전은 0.20을 실행을 했고요. 여긴 6.1이라고 되어 있는데 6.2에서도 원활하게 동작하는 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디펜던시와 관련된 이슈를 해결해 주기 위한 요 네 줄을 차례차례 실행을 해줬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요 과정 거쳐가지고 GPU 활성화할 수 있는 그 친구를 작업을 해줬습니다. 파이썬 3.10 버전입니다. 그러고 나면 실행할 때 에러가 납니다. 그게 이제 런타임이 그 넘파이 버전이 뭐 2.몇 버전에서 안 된다라고 해서 요거를 넘파이를 1.23.5로 다시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 버전이 지워지면서 1.3.23.5가 설치가 될 겁니다. 요까지 따라오셨으면 나는 일단은 제트팩 설치됐고 쿠다 활성화했고 그 다음에 파이토치 했고 토치 비전 했고 울트라리틱스도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코딩을 할 수 이 욜로 시리즈를 돌릴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요 코드는 다 요 링크도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컨버트 모델 2 텐서 RT라고 되어 있는데 요 엔진이라는 요 텐서 RT 형태로 변환을 했을 때 굉장히 인퍼런스 성능이 올라갑니다. 그 쿠다와 이제 매칭이 좋은 거죠. 그거는 뭐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인퍼런스 추론 시간이 낮은 게 텐서 RT, 뭐 그거보다 더 낮은 게 텐서 RT 중에서 인티저 8 형태가 인티저 8 형태가 있는데요. 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사실 안 따지고 저는 텐서 RT 형태로 했고요. 요 코드를 실행하시면 변환된 파일이 이렇게 YOLO v11n engine이라는 파일로 변환된 것이 저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다 끝났다라고 하시면 이제 3번에 오셔서 스트리밍을 하실 건데 여기서 뭐 싹 수정하실 건 없고요. 저는 이제 내장 웹캠을 썼기 때문에 그 웹캠을 썼기 때문에 0번이고 나 혹시 CLI 방식으로 하겠다 하시면 제가 다음번에 올려드리는 코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드는 0번으로 안 되시면 1번 한번 해보시고 1번 안 되면 2번으로 어떤 포트로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쓰시는 꼽는 그 여러 가지 장치를 사용하시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요 코드도 전부 다 제가 이제 GitHub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 코드를 다운로드 클로닝 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GitHub에 요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파일의 크기가 클 뿐더러 그냥 코드 실행하시면 알아서 다운받기 때문에 없이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엔진까지 했으면 요 스트리밍 파일을 실행을 한번 해보면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 아마 제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서 텐서 RT 인퍼런스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인퍼런스가 10ms 정도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창이 그렇게 카메라의 화질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랬을 때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어떤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10ms 정도면 굉장히 빠른 반응이거든요. 근데도 이 장치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M4 프로 맥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M4 프로 맥북에서는 요 인퍼런스가 한 20ms에서 30ms 정도 나왔습니다. 그거 이제 한 400만 원 하거든요. 근데 이 40만 원짜리가 그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좀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GitHub에 링크를 다 올려놓겠습니다.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나 나는 처음부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절차를 보시고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댓글 확인을 빨리빨리 할 테니까 혹시나 그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하다가 잘 안 되는 게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제가 설명하는 과정 중에 오류가 있었더라도 너그러이 좀 넘어가 주시고 제가 덧대야 될 부분이라든지 재미난 프로젝트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저희 학교 아이들이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